사기꾼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공시가격이 150%까지 되니까 전세금을 왕창 올려가지고 그 가격 수준으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재산세, 종부세만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내려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부작용이 있어요. 너무 갑자기 많이 뭐 오르고 폭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공시가격도 이렇게 확 올리고 확 내리고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건 정말 바람직하진 않다. 그래서 저는 이런 롤러코스터는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예측 가능하게, 맞아요. 적정하게 가야지. 자, 매주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 부동산 시장, 최근에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나올 건지, 시사하는 바는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먼저 공시가격 대폭 내린 거, 이게 이제 화제인데 얼마나 내린 겁니까? 역대급으로 내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크게 하락한 적을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사실 살짝 예상은 했거든요.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정부에서도 내리겠다 했으니까 두 자릿수는 나올 거야.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한 12에서 15%, 많게는 20%. 설마 20%까지는 아니겠지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이너스 18.6%가 나왔어요. 18.61%가 얼마나 많이 내렸냐면 우리 2005년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자, 2번 내렸습니다. 딱 인하된 게 2번이 있는데요. 2009년, 2013년 2번 내렸는데 2009년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있죠. 그때가 4.6% 내렸고요. 2013년 빚내서 집 사라. 집값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마이너스 4.1%. 아, 그랬어요? 그런 시절에도 18%요? 그러니까 그때가 마이너스 4%인데요. 지금 18%면 이거는 해도 너무하게 많이 내렸다. 역대급이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내리는 건 한 20년 내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지역별로는 어디가 제일 많이 내렸어요? 지역별로 보면은요. 자, 서울이 마이너스 17.3%. 생각보다 전국 평균보다 덜 내렸어요. 그럼 그 얘기는 서울 집값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고요. 경기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22% 정도. 인천이 마이너스 24%. 우리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하는 대구가 마이너스 22%. 근데 전국 1위는 대구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인천도 아니에요. 어디예요, 그럼? 바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마이너스 30%. 근데 세종이 오르기도 많이 올랐어요.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요. 또 많이 떨어졌고요. 마이너스 30%가 나왔다는 얘기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종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억울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는 것도 정상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또는 세종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호가를 올려서 오른 게 아니고 그때 국회에서 발표, 국회 이전한다고 뭐 내려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세종시 입장에서는 고요한 우물에 큰 돌이 하나 뚝 떨어졌잖아요. 파도가 치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고 억울하죠. 이거 우리가 올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집값이 급등하다가 2년 연속 집값이 급락했죠. 그래서 그 급락이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공시가격이 이렇게 거의 20년 전으로 대폭 낮춰진 거잖아요. 네, 2020년 수준으로. 그러면 그 이유는 뭐예요? 집값이 오르잖아요. 2015년에서 2021년까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전 정부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야, 집주인들이 저렇게 투자를 하고 나쁘게 말하면 투기를 하는데 세금이 좀 약한 거 아니야? 우리가 규제를 강화하는데 공시가격이 낮다 보니까 오히려 혜택을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야, 공시가격이 낮으니까 종부세도 우리가 세율을 올려도 얼마 안 나오잖아. 더 올려야 되겠어? 라는 게 공시가격 현실화율입니다. 그래서 현실화가 뭐냐면 시세와 비슷하게 가겠다. 90% 수준까지 가겠다. 근데 갑자기 올리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난리가 나잖아요. 거의 밀란이 생길 거잖아요. 공시가격. 그렇게 올리지는 못하고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올려서 90%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2021년 19% 정도 올랐고요. 공시가격이. 2022년에 17% 정도 올랐는 게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플러스 알파로 더 올린 거예요. 우리 현실화 해야 되니까 좀 더 올릴게 이렇게 올렸는데 이번은 반대가 됐죠. 2022년에 집값이 떨어지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야, 우리 2020년 수준으로 돌려버릴 거야. 공시가격 현실화 안 돼. 라고 하니까 현실화율을 거의 폐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린 부분에서 더 빼버린 거죠.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더 빼버린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는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일이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시세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작년에 2022년 10월, 11월, 12월 집값이 폭락했잖아요. 완전. 폭락한 건 그대로 반영이 되고요. 공시가격에 1월, 2월, 3월 반등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금액이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 현실화율까지 폐기를 하면서 사상 최고 마이너스 18.6%가 나온 겁니다. 와. 그럼 공시 가격이 낮아지면 우리가 체감하는 건 집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하고 종부세 같은 보유세가 낮아지는 거죠? 네네. 네. 당연히 낮아지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자꾸 재산세, 종부세만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중요하죠. 건강보험료도 이게 부동산에 연동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건강보험료도 낮아지는데 월 3.4% 정도 낮아질 것으로 네.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을 하는데 그것도 여기에 연동이 됩니다. 공시가격에 연동이 되니까 정부 예상으로는 1년에 1,000억 원 정도 줄어들 수도 있겠다. 아이고. 그 외에도 우리 대학생들 굉장히 민감한데 국가장학금. 네. 국가장학금도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공시가격에 따라서 이게 나오거든요. 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한테 야 너도 국가장학금 그것 좀 신청해봐 그러니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공시가격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국가장학금 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기초생활 수급자들도 네, 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내려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또 부작용이 있어요.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부작용이 뭐냐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는 또 영향을 받아요. 그렇겠다. 공시가격 기준에서 되는데 아파트는 괜찮아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최근에 빌라 사기 사건 많이 생겼죠. 네. 많았죠. 그러니까 공시가격에 150%까지 한도액을 해줬거든요. 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니까 우리 서민들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 되니까 해줬으니까 사기꾼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공시가격이 150%까지 되니까 전세금을 왕창 올려가지고 그 가격 수준으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문제가 많네. 사기꾼들한테 우리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100%를 낮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시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전세 보증보험 한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서민들은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내 전세금을 지킬 수가 있는데 한도액이 줄어드니까 전세에 또 원하는 전세에 못 들어가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좀 또 세심한 또 추가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아파트를 가지고 보유세 이거 한번 판단을 해볼까요? 네네. 제가 뭐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네. 1세대 1주택자들은 마이너스 30% 정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줄어들면 느낌이 안 오니까 아파트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서울 아파트 마포에 보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라는 예, 아파트가 예. 있습니다. 단지 마레프라고 크죠. 하는데 크죠. 엄청나게 4,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인데 자 전용 84 같은 경우에 자 세금이 얼마 줄어드냐면 작년에 412만 원 정도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냈는데 올해는 252만 원, 마이너스 38.7% 정도 줄어들고요. 강남에 돈이 좀 있어.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를 가지고 있다 하면 작년이 1,447만 원 정도. 예. 네. 많이 냈죠. 예.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1,400만 원을 냈는데 올해는 1,078만 원 정도로 마이너스 30% 정도 줄어드는데 우리가 1주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2주택. 2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다 보니까 3주택이 될 수도 있는데 자 마레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어쩌다가 강남의 대표 재건축 아파트 음마 아파트 네네.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부럽다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음마와 마레프를 가지고 있다. 사실 좀 부럽긴 하죠. 부러운데 자 종부세, 보유세, 세금 내는 거 보면 안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냈냐면 네. 5,358만 원 냈어요. 아우, 세게 냈네. 세게 냈죠. 이게 매년 내야 됩니다. 예. 와. 근데 올해는 얼마로 줄어드느냐? 1,526만 원. 엄청 많이 줄었네요. 줄어드네요. 엄청 줄죠. 마이너스 71.5%로 와. 왕창 줄고요. 2주택자가 더 이득을 보네. 1주택자들보다 다주택자들의 혜택이 더 많습니다. 와.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은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세율도 중과세가 됐잖아요. 맞아. 그리고 공제 금액도 작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3주택을 가지고 있다. 마레프도 가지고 있고요. 음마도 가지고 있고요. 강동구에 뭐 레미안,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자, 3주택이면 또 부러울 수도 있는데
세금이 8,691만 원. 와. 저는 이걸 낼 수 1년에 있는 저만큼을 내. 부담스럽다. 이걸 어떻게 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산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네. 저게 금액이잖아요. 달로 치면은 7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이 임원 또 이 정도 되면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게 2,7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와. 마이너스 68.9% 줄어드니까 네. 일단 다주택자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 야. 버틸만 하다. 근데 저걸 못 버티고 지난 정권 때 많이 그거 파셨죠. 팔았잖아요. 예. 뭐 거의 한 1억 가까이 내는데 저걸 누가 견디겠어요. 맞아. 그런 분들 많았죠. 그 지금 얼마나 땅을 치고 배가 아프겠어요. 이 뉴스 보면 아마 잠 못 주무실 거예요. 아니 근데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저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뭐라 그래 시소 탄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뭐 국민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부작용인 거죠. 정책의 부작용인데 자 정부 말 듣지 않고 정부는 팔아라고 했잖아요. 네. 네. 팔아라고 해서 판 사람들은 지금 땅을 치죠. 땅을 칠 수 있죠. 네. 세금 부담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네. 내가 더 버틸 걸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버틴 사람들은 봐, 내 말 맞잖아. 그러니까. 버티면 다 바뀐다니까? 정권 바뀌면 바뀌어. 라는 공식이 또 한 번 더 확인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정부 말을 믿지 마요? 이제 듣지 정부 마. 정책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다음에 또 집값이 오를 때 또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규제를 할 때 과연 야 다음에 또 바뀔 텐데 그러니까. 나 또 버틸 수 있잖아. 네. 라는 논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갑자기 많이 뭐 오르고 폭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렇게 공시 가격도 이렇게 확 올리고 확 내리고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이런 롤러코스터는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 예측 가능하게 맞아요. 적정하게 아니 국민이 가야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또 부담할 수 있는 수준. 네. 아니 아무리 뭐 2주택, 3주택이어도 5천만 원, 8천만 원은 사실 낼 수 없는 세금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살 때 취득세 내고 팔 때 양도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밸런스인데 보유세와 이게 우리나라는 자 취득세와 양도세를 거래세라고 하고요. 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세라고 하는데 국가별로 유럽은 보유세가 높고요. 거래세가 좀 낮아요.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높고 취득세와 양도세가 높고 원래 보유세가 낮았는데 집값 잡겠다고 보유세는 올렸잖아요. 지금 다 높아요. 취득세도 높고 보유세도 높고 맞아. 양도세도 높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버티기. 세금 부담 때문에.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도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양도세에 맡겨서 못 파는 거거든요. 공급이 안 나오니까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만약에 보유세를 내리겠다라고 하면 지금은 또 다 내려요. 거래세도 내리고 보유세도 내리고 집값 올릴 때는 다 올리고 극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정해야죠. 우리는 보유세를 올릴 것인지 거래세를 올릴 것인지 범위를 정한 다음에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좀 쭉 추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세금으로 저렇게 막 규제할 때는 네. 진짜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견딜 수 있으니까 맞아. 더 이익을 본 거고 학습 효과도 있죠.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 되는데 내가 집이 두 채고 이랬던 사람들은 팔아야죠.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파는 거예요. 그래, 특히 맞아요. 은퇴하고 이게 뭐냐고. 소득이 없는 분들은 눈물 짓고 내가 팔 생각이 그러니까요. 없었는데 팔고요. 맞아. 심지어는 집 하나 있는데 네. 그 500만 원, 1000만 원을 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 있는 집을 파신 분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좀 억울하죠.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공시 가격이 낮아지면 네. 그러면 집을 사도 된다는 사인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뭐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야 세금 때문에 팔 이유는 없어졌죠. 네. 팔아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뭐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아니면 뭐 내가 뭐 귀농을 한다든지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결혼을 해서 아니면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파시는 분들은 일단 안 팔아도 되죠.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영향을 줍니다. 자, 집을 사려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안 사는 분들이 있고요. 돈이 부족해서 못 사는 분들도 있고요. 네. 세금이 무서워서 안 사는 분들도 있는데 돈이 부족하거나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한 사람들은 여전히 안 사겠지만 네.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안 사시는 분들은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소폭 늘어날 수도 있고요. 공급은 소폭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판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는 여전히 고금리에 더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언제 내려간다는 보장도 없고 집값도 폭락했다가 조금 반등을 했거든요. 네. 지금 좀 더 반등을 하게 되면 많이 올랐는데 그거 떨어지고 마는 거야. 여전히 비싸. 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가장 문제는 경제.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도 파산을 하고 어디로 불똥이 튈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PF 대출도 늘어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경제 불확실성 이런 걸 고려한다면 판을 뒤집기는 어려울 거다. 다시 대세 상승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당분간 이제 랠리가 저는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1차 하락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1월, 12월 내려갔는 거 그런 거 지금 당장 기대하면 안 되고요. 지금 반등을 하고 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가 한 2, 3년 정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의식주죠. 그중에도 집, 내가 가서 머물고 쉴 곳이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거주 형태가 아파트니까 이 아파트 가격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고 일어나면 몇천만 원 매덕 수억씩 뛰던 그런 시절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와 또 정반대고 경제 상황, 경기가 또 그때하고는 또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정보에 예의 주시하셔야 될 때죠. 그래서 저희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재테크 얘기할 때 네.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정보 드릴 테니까요. 계속 집중해 주십시오.